항공모함을 잇따라 건조해 바다에 띄우고 있고, 일본 역시 지난해 마항공모함 보유를 공언 항모 보유국에 가세했다. 중국은 구소련에서 인수한 발야고호를 개조해 2012년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만들었다. 자체 기술로 만든 001A함이 최근 시운전을 하고 있다. 세 번째 항공모함도 건조 중이다.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모두 6척의 항모 전단을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18일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고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의 방위계획 지침을 확정했다. 기존의 해상자위대 소속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 2척을 개조해 항공모함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즈모함에는 미국 해병대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가 배치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항공모함 추진 역사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있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독도 문제를 놓고 일본과 갈등이 커지자 정부는 항모 도입을 계획했다. 당시 해군 수뇌부가 대양 해군 건설 계획을 극별히에 만들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 계획에는 경항공모함과 이지스함, 대형 상륙함 건조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항공모함은 통상 배수량 7만 톤급 이상을 대형, 4만에서 7만 톤급을 중형, 4만 톤급 미만을 경형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육군 출신군 수뇌부들이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997년 외환위기에 휘말리면서 계획은 무산됐고, 환란을 극복한 뒤 항모 도입을 다시 추진했지만 예산 문제로 백지화됐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도 항모 추진 계획이 회자됐다.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그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형 항공모함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2015년에는 해군이 중경항모 제작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실시했다. 당시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이었는데, 첨단함정은 항공모함을 말한다. 이 계획도 용역으로만 그쳤다. 지난해 8월에는 우리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에 F-35B 전투기를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끌었다. 해군이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LPH 미래항공기 탑재 운용을 위한 개조, 개장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를 냈다. 2020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마라도함은 배수량 1만 4천 톤급의 상륙함이다. 마라도함은 2만 7천 톤급인 일본의 이즈모함보다는 작지만 함의 갑판 등을 개조하면 수직이 착륙기인 F-35B를 탑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입찰에 나선 업체가 없어 이 역시 무산됐다. 항모 건조 능력은 충분 우리 해군이 대양 해군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은 김대중 정부부터였다. 최근 일본 초계기와 레이더 논란이 있는 광개토 대왕함은 1998년에 실전 배치됐다. 김 대통령 재임 기간 광개토 대왕함보다 성능이 뛰어난 이순신급 구축함 6척,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급 3척, 독도함 1척 등의 전력 증강 계획이 승인됐다. 대형 함정은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으로 추진된다. 당시 이지스함 등의 건조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안 해군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항모를 만들고 운영할 능력이 될까? 해군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만큼 항공모함 건조 능력은 충분하다. 레이더를 비롯한 방공망, 탑재해야 할 일부 무장 능력을 제외하면 모함 건조는 자체 기술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건조 비용과 운영비다. 2015년 항모 제작 용역을 수행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용역 수행업체는 항모의 순수 건설 비용에 대해 배수량 7만 톤급인 중형 항모는 5조 4,200억 원, 4만 톤급인 중경형 항모는 3조 1,500억 원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각종 무기 체계를 추가하면 건조 비용은 늘어난다. 함정 운용 비용은 통상 건조 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각 군의 보유 병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운용하고 작전 수행 범위를 조정하면
항모 유지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우리나라의 2019년도 국방 예산은 46조 6,9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15조 3,700억 원, 전력 유지비가 11조 2,300억 원, 병력 운영비가 10조 4천억 원 규모다. 항모 건조 비용이 우리나라의 1년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고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지금의 국방 예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규모는 아니다. 물론 육군이나 공군의 전력 증강 사업이나 병력 운영비 감축 등 항모 운용에 따라 비용을 줄여야 하는 분야가 생긴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국방비는 460억 달러로 우리나라 356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가량 많다. 중형급 항모 2척을 운영하는 영국의 국방비는 507억 달러, 중형급 항모 한 척이 있는 프랑스는 486억 달러 수준이다. 항모 보유는 해양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보유 여부에 대해 안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항모 보유가 필요하다는 측은 항공모함의 전략적 효용성에 주목한다. 강력한 현시 효과를 통해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서 탁월한 억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독도와 리어도 같은 분쟁 해역에서 항공모함 보유가 우리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항공모함이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만큼 주변국을 대상으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항모 보유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제시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항모 보유가 동북아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고 남북 평화체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제한된 국방비를 감안하면 첨단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 항공모함 보유보다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항공모함 보유를 해양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안보기관의 한 관계자는 항공모함 보유는 주변국과의 제해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미도 갖는다며 단순히 군의 수요 제기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해양 전략적인 관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 랜드 연구소 대만에 대한 절망적 리포트. 미국의 저명한 군사 관련 싱크탱커인 랜드 연구소가 대만의 국방에 아문을 던졌군요. 대만이 미래에도 거대한 중국에 맞서 생존하려면 지금 보유 중인 대부분의 전투기 편대를 버리고 그 절약된 비용으로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대량 도입해 전국토에 도배하는 고순도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대만 측에서 봤을 때 씁쓸한 얘기지만 랜드 연구소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대만 내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소리는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국 대만이 맞서기에 중국은 너무 크죠. 북한과 유사한 고순도치 전략인가요? 중국은 현재 최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5와 능동식 레이더를 장착한 엄청난 수위 4세대급의 J-20, J-11B 전투기를 무서운 속도로 대량 도입 중입니다. 그리고 J-20과 J-31 같은 5세대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중국은 최근 러시아 측과 S-400, 샘과 수-35 전투기 도입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리죠. 그러니 대만의 공군력 증강 계획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겠죠. 이와 관련한 좀 더 상세한 기사 원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현재의 대만의 현전투기 전력으로 중국 측 공군력 요격한다는 정면 충돌 전략은 필패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양적 수적 우위를 가진 중국 공군에 의해 대만의 전투기들은 이륙하기도 전에 활주로에서 모두 격파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바닷길은 봉쇄되겠죠. 대만 공군은 현재 150대의 F-16A BMLU 전투기를 주력으로 자국산 경국 IDF와 미라지 2000에서 5등 총 3종 328대의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만 측은 향후 20년간 전투기 전력 보강을 위해 30억 불 상당의 F-16A B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비용을 포함 총 220억 불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랜드 측 보고서 작성자인 마이클 J. 라스턴보
데이비드 R. 프렐링거, 제임즈 윌리엄즈 그리고 베리 윌선 씨 등은 대만에 이러한 미래 전투기 전력 증강 계획이 현재 대만 국방 예산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중국이 최근 러시아로부터 최대 사거리가 400km에 이르는 S-400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S-400을 배치하는 곳이 바로 대만과 접한 맞은편 푸젠성 일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S-400이 배치되면 대만 전국토는 물론 대만 공군의 초계 영공까지 모두 S-400 사거리 내로 들어와 대만 공군력의 숨통을 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만은 F-16A BMLU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전투기를 전부 퇴역시키고 그 절약된 예산을 셈에 몰빵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대만이 만약 미래 확보를 염원하는 F-35B 도입이 성사될 수만 있다면 F-16조차도 버리라고 합니다. 구현하자면 경국 IDF와 미라지 2000-5 전투기를 모두 퇴역시키면 13개 포대 분량의 패트리어트 와 자국산 개발의 중장거리 세민 1000-23, 새 40개 소대분 대량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대만 전국토를 도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수량이네요. 이 방법만이 한 해 국방 예산 규모가 100억 불에 불과한 대만이 대중국 위협에 맞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량의 샘 전력과 F-16을 이용한 요격으로 중국 측에 큰 피해를 안겨 저절로 나가 떨어지게 하든 아니면 미국이 올 때까지 버티리는 얘기로 들립니다. 정말 남담하네요. 이 방법은 랜드 측뿐만 아니라 대만 내 일부 군사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이라 딱히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대만은 현재 미국의 66대의 F-16C/D 블라크 50/52 전투기 판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전투기 도입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중국의 방해로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미국으로